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2월 7일. 또 벌써 2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7일입니다. 2026년도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단독으로 모신 지 이제 7년차 접어들었습니다. 횟수로는 7년차죠. 6년이 이제 지나서. 네, 이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 아들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 하시고 심지어는 앞도 못 보시고 팔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접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마음 먹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후회스러운 부분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할까 합니다. 그게 뭔군요. 제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게 제 일생에 실수라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뭐 넓게 봐서 제 인생의 실수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 또 두 번째는 고등학교 20대 고등학교 입시에 제가 아침에 지각한 것, 그것은 그 당시 그 교통 시스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1시간만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서 추운 겨울철이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차 타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다음 차를 탔는데 결국은 차가 좀 막혀서 고교 입시에 장에 이렇게 시험 전이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권장했던 입시 시간을 약간 타이트하게 한 1, 2분 늦은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랬는가 어쨌는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위권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실패했어요. 아주 청소년기에 큰 경험이었죠. 하여튼간 그보다 더 큰 실수가 제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건데 어차피 이렇게 어머님을 맨투맨으로 24시간 요양할 바에는 조금 더 어머님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자면은 어머님을 요양원에 안 보낼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아도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지금 제가 7년 전으로 요양원 2년 됐으니까 이제 9년 전이죠. 9년 전으로 되돌아가 봐도 아마 요양원에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희한한 개인 인생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제가 7남매 막둥인데 나는 어머님을 내가 모신다 그런 생각을 웬만할 때부터 가졌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그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누가 저를 모르는 누가 저를 처음 봤을 때 큰아들인 줄 알았어요. 다.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각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낸다? 이것은 저에게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게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 하니 이제 가족 간에 제가 7남매인데 위로 형 셋 있고 누님 있고 밑으로 동생 둘 있는데요. 동생 둘하고 관계와 제 마누라하고 관계에서 이게 제가 그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살짝 가미된 것이 어머님의 증상이죠. 어머님 증상이 치매가 와요. 이제 약간의 치매가 오게 되는데 이제 자식들 주는 용돈을 어머님이 이제 보관하죠. 보관하는데 치매 와가지고 그 용돈 어디 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마 며느리가 숨겼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죠. 어머님 그 말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했는데 그 말이 하고는 안 돼요. 그 증상이란 게. 이 말을 며느리가 들으면 얼마나 상심을 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상황이 예측이 안 돼요. 그런 데다가 밑에 동생 둘이 왔는데 나름대로 또 올케가 친엄마를 모시니까 잘했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전개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어쨌든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봐도 양이 안 찼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그때 또 IMF 이후로 회사에 퇴직해가지고 저도 약간 경제적으로 좀 방황하는 시기였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마누라하고 어머님의 이 감정을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악화가 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어머님에 대한 마누라의 감각을 여기서 멈추도록 하자. 이런 나는 생각으로 어머님 요양원에 보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하고 어리석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런 마음은 마누라는 모르죠. 예. 또 한편으로는 마누라가 그런 대로 제 어머님한테 잘했어요. 예. 제 기준으로서는 양이 안 차지만 요즘 세상에 우리의 마누라 같은 그런 며느리도 없죠.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예. 제 기준 좀 약간 높았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가지고 요양원에서 잘 이렇게 그 어머님께서 계시면 좋은데 제가 제 인생이 안 풀리고 당시에 또 제가 사실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어머님이 이제 남들 다 보냈는데 내가 무슨 뛰어난 효자라고 더 이상의 어머님을 모실 필요가 있겠냐. 이런 것도 약간 잠재의식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오늘 어머님께서 이게 치매만 약간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갔죠. 그리고 그때 우리 부담금, 개인 부담이라는 게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때가 2018년도가 되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 간이 그 이동 보조기구 있잖아요. 앞으로 쭉 민 거. 그걸 모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순간에 이상하다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또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그 카테고리 안에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게. 그때 제가 어머님 판단을 하고 고민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생업에 바쁘고 또 요양원 측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주먹으로 죄를 때리고 싶은데 요양원에 보낸 것에 번갈 정도로 엄청나게 그때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지 않고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 되돌아보건데 이제 이 다리 근육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게 다리 근육이 망가진다 이 말은 방구석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구석에 침대에 가만히 놔둔다 이 말이요. 저는 그때 그 그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불신을 하겠다. 요양원을 제가 이게 또 세 번째 실수입니다. 예. 제가 가족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는 실수가 5가지 된데 첫 번째 실수가 요양원에 보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요양원에 보낸 것 그 카테고리 안에 5개 실수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요양원에 이렇게 그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보내야죠. 여러 가지 환경상. 근데 보냈으면 적어도 1년간은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관찰을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문제점은 그 요양원 측과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착륙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제 요양원을 불신하게 되죠. 노인들 그냥 침대에 놔두나 혹은 의자에 놔둬가지고 TV만 시청하게 한다든가. 보아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요양원을 찾게 돼요. 예.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요양원을 이제 이 과정에 이제 동생들하고 저는 많은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래 옮기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첫 번째 갔던 요양원은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한 15명 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도 해주고 산책도 해주고 좀 주물러주고 정서적으로 좀 마음도 풀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거기도 있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 불신이 가니까 더 이상의 이제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거창하고 좀 소문나고 이런 데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광주서 소문난 저기 저 화순 넘어가는 그 거창한 방송도 좀 타고 그런 데를 갔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화순 놀이제 굴다에서 광주서 가다 왼쪽에 상당히 큰 거 요양원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도 크고 뭔가 좀 생기 있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지금 넘쳐서 끄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맨 처음부터 원장이 우리 동생한테 기부를 하라고 그런 말을 계속 해요. 그래서 동생이 좀 했나 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문나고 언론 타고 이런 데는 실속보다도 거칠애가 많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자면 처음에 갔던 데가 더 좋았어요. 어머님 모시기에는 가족적인 분위기, 다소나마 좀 프로그램이 빈약하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매기다 보면 적은 요양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요양원 할 바에야. 제가 지금 요양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사업한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강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제가 다시 부득이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이라면 절대 소문난 곳 안 보냅니다. 오붓하게 가족처럼 딱 보면 알아요. 진실이 최고입니다. 얼마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르신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어차피 누구 친부모 아닌데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업적으로 한 데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 기저귀를 잘 안 갈아주면요. 저 나중에 안 사입니다만 여성분들은 요도 감염을 위해서 몸에서 열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의식불명이 됐어요. 요도 감염으로. 그래가지고 37일째 이제 의식불명이 됩니다. 어머님이 못 깨어나요. 이게 저는 이제 마음이 호미하죠. 나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셨고 거기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이제는 의식불명이 돼서 불과 이게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뭡니까? 약간의 치매가 있지 멀쩡하신 분이 요양원에 가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불귀객이 될 정도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도 어머님한테 잘했으니까 막 걔들도 나름대로 이제 천수를 다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돈팔촌까지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죠.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제 마음 한구석은 어차피 어머님 상황으로 봐서 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뭔가 마음 한구석은 이대로 보내줄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37일 동안 의식불명일 때 마침 그 당시에 우리 국민학교 동창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걔도 한 30일 만에 깨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유튜브에도 보면은 몇 년마다 깨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계속 어머님을 주물러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때는 경광금식 한 상태라 혀에다 물을 좀 드리면 삼키시더라고요. 그 의식불명 상태 하에서도 전혀 그 말도 못 알아보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물을 주면 좀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혀 근육을 조금 제가 살렸죠. 조금씩. 그런데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가 37일 만에 어머님께서 깨어나신데 그 37일 과정에 뭐가 있었는 거니? 37일간 계속 고열로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별의별 피검사를 했죠.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이 광주에서는 최고라는 의료기관인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몸에 어디인가 지금 잡음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잡아요. 물론 아까 처음에 요도 간염 잡았거든요. 요도 간염 잡았는데 그래도 또 열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머리 한번 찍어봅시다 했죠. 그래서 머리를 찍었더니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뇌가 이 한쪽에 몰려 있는 거니까 3분의 2가 피고 3분의 1하면 좀 너무 과장이다. 한 40% 정도가 뇌고 60%가 피었어요. 그런 상태의 어머님이 계신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수술을 못하고 이틀 후인가 수술해가지고 빼고 좀 있으니까 이제 37일째 어머님께서 이제 의식을 회복을 해요. 발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좀 있더니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래요. 더 이상 차도는 없다. 이제는 열은 좀 많이 이제 36.5도는 아닌데 37도에서 1도, 2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서 퇴원하라 해요.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 경강급식 하고 있는데 퇴원하라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기 이틀 전에 이렇게 물 좀 주고 죽 좀 들었더니 조금씩 삼켜요. 물론 혹시 몰라서 그 당시 제일 제당하고 정식품에 경광급식용 이렇게 그 튜브가 나와요. 튜브용 식사가 그걸 이미 다 이렇게 매입 살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미음을 들어보니까 드시길래 관을 뺐습니다. 경강급식 하면서 제가 가족여행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수시로 뽑아버려 관을. 그럼 다시 관을 집어넣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때마다 병원에 와서 넣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위생상으로도 아주 안 좋잖아요. 외부로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물과 미음을 조금 드시니까 뺐어요. 목도 이렇게 이기지도 못하고 거짓 뭐 식물인간이죠. 그 상태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와서 계속 주물러 드리고 실제 산보 해가지고 목 근육도 살아나고 허리 근육도 살아나고 다만 다리 근육하고 이런 팔 근육은 아니 영혼이 그대로 멈췄죠. 그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가족여행을 하면서 정말 제가 왜 그때 요양원에 보냈을까? 차라리 지금 마누라하고 이제 별거 중이에요. 별거 중인 이유가 제가 이제 가족여행을 이제 어머니 모셔서 하는데 마누라하고 뭐 크게 그 문제된 것은 없는데 그 신경 써야 될 분이 제가 너무 많아요. 어머님도 신경 써야 되고 마누라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가는 이 내부에서 올라온 이 압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가 은근히 제안하길래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를 내서 마침 우리 아기가 학교 인근에서 그때 막둥이가 있었길래 여기 가서 밥 해주고 같이 애기랑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누구나 저처럼 이런 과정에 거칠 줄 알아요. 근데 가정 요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저 같으면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마누라보다도 혹은 남편보다도 부모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DNA 소유자라면 그 길로 가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누라나 혹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거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이게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예. 다시 말하자면 부모를 배우자봐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 소유자라면,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으로부터 더 부모보다 더 인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성 소유자라면 별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양립해서 갈 수 있다. 이건 서로 간의 피해일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되신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요양원에 안 보냈어야 됐고요. 그랬다면 저는 그 당시 어머님의 상태로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어머님 놔두고 제가 밖에 무슨 뭐 나가서 무슨 뭐 줌도 둔보리나 하나 뛸 수 있습니까? 또 친구들하고 앞에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부모님을 관찰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예, 그래가지고 정신과 몸이 이제 망가지는 과정이 눈에 보일 거예요. 요양원은 성격상 물리적으로 자식처럼 할 수가 밖에 없죠. 못합니다. 절대. 자식처럼 절대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제 망가진 것은 뭐 불보듯 훤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요양원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요양원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아까 말했다시피 친부모처럼 챙기겠어요. 처음에 인연을 맺었던 곳이 가족적인 분이라면 절대 큰 곳 가서는 안 된다. 요양원은. 예. 큰 병원에 막 바둑치고 어찌고 막 외부 강사 와서 막 춤 강의하고 절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 한 번 더 인간적으로 와서 코 좀 닦아주고 기저귀 한 번 더 갈아주고 이런 데를 가시면 됩니다. 예. 남에게 맡겼으면 그 남을 믿고 최대한 그분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해야지, 거기를 부시려고 계속 옮기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물건 아니거니와 나무 부모를 저처럼 해준다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옮길 때 거창한 데 가지 말아라. 언론 타는 곳, 건물이 큰 곳, 뭐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뭐 시설이 좋은 곳, 딱 현관에 들었으면 막 표창장이 막 걸려 있는 곳, 특히 언론 타는 곳, 이건 정치적인 요양원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수 하나는, 제가 이제 어머님께서 의식불명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뇌에 피가 뭉쳐가지고 그렇게 막 37일간 또 혼수 상태 있을 때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 요양기록지 복사해 주세요. 이게 15년이거든요. 지금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만 그 이후라도 그걸 복사해달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요양원도 믿지만 제 자신이 더 미웠어요. 예. 내가 요양원에게 이 복사지를 요청해서 뭐 할 거냐, 민사청구를 할 것이냐, 형사고발을 할 것이냐. 그럼
더 원죄인 나는 나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그것을 몇 번 생각했었나 못하고 결국 10월 5년 넘어버렸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한 그 약간 그 봉사 개념이 없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속된 말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다는 것이 약간 후회되고, 또 반면으로는 그래 너는 얼마나 네 부모한테 잘했냐 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뭐 안 했는데 어찌됐든 요양원으로 가급적이면 안 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없으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가 없죠. 물론 이것도 부모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득이 요양원에 보냈으면 추적 관리해서 기존의 요양원하고 잘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아서 그나마 남이 우리 부모에게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요양급여 기록지라고 있거든요. 그걸 총고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그런 후회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마디 했습니다. 예. 어머님 잘 주무시는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아침밥 드시고 14분인데요. 아침밥을 11시에 됐으니까 3시경쯤 이제 옆으로 누우셨네. 일이 지금 이렇게 한 20도로 눕혀드렸는데요. 옆으로 굴르셨네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